네, 저희는 현장 연결해서 서부지법 상황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관련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팽재용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갈 텐데요. 자, 변호사님, 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영장 출석 심사에 이제 참석하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의미가 있다면은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참담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참담하다는 게 예. 첫 번째 의미겠죠. 여기서 어떻게라도 어떤 긍정적인 그 의미를 찾기 힘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우리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구속 기소돼서 이제 유죄 판결된 사례도 꽤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우리 헌정사였는데 이것은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현직 대통령이 좀 체포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 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법정에 나와서 그 구속 사유에 대해서 다투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참담한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해외 그렇습니다. 어떤 신인도라든가 신뢰도 문제도 굉장히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사법부 내지는 헌법재판소에게 지금 이 혼란에 지금 결론에 어떤 공을 다 넘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검찰이 공수처, 검찰, 더 나아가서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좀 이른 시일 내에 적어도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가면서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고 좀 설득될 수 있는 네.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근데 가급적이면 그 시일이 좀 길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법부의 어깨가 좀 상당히 무거울 것이다라는 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금 전례가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뭐 체포 집행부터 굉장히 좀 전격적인 상황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대통령 측에서도 대응에 있어서 어떤 혼란이 있다라고 좀 봐야겠습니까? 계속해서 좀 입장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어제도 그렇고. 네, 지금 계속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 틈틈이 그 시간 날 때는 저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도 그 영상이 있으니까 네. 영상을 통해서 그 보고 있는데 사실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입장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를 들면은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포고령 작성 자체가 누가 했느냐 이 문제부터가 벌써 김용현 전 장관 측이라든가 그 윤 대통령 입장이 계속 서로 엇갈린 건 이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의도적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또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뭐 치열하게 공방하는 것도 있지만은 좀 시간을 굉장히 좀 끌 의도도 있어 보이고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 이기 때문에 좀 입장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를 통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지금 계속 강경한 입장. 그 강경한 입장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런 비상계엄법행위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거는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약간 결이 다른데 아무래도 이것은 인신구속 문제가 아마 걸려 있기 때문에 입장을 계속 내고 하긴 있지만은 정리가 정리가 좀 안 되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워낙 중대한 사건이고 이것이 관련자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입장 정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오늘 변론 과정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판사에게 처음으로 본인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말씀하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한 번은 좀 정리될 필요가 있고 정리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봅니다. 예, 굉장히 좀 지금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과는 또 별개로 공수처의 수사기 투트랙으로 대응을 하는 상황인데 원래는 좀 어제까지만 해도 출석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오늘 변호인단을 접견을 하고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전해져 들어오고 있는 소식인데 지금 8명의 변호인과 함께 구속 심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출석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선 배경 실제로 좀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출석하지 않았다면은 거의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도 알 겁니다. 본인도 검사 시절에 많은 어떤 피의자들을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봤고 그게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출석하지 않았으면
구속이 된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고 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영장실심사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영장 발부될 것은 명확하다라는 걸 이미 판단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변호인들과의 어떤 접견 과정에서 사실 변호인들 중에도 보면은 다들 이제 고위직 검사 출신들이 많은데 네.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100% 영장 발부된다. 이 점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사한테 처음으로 이런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공수처가 지금 혐의를 잡고 내란 행위에서 정당성 내지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변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 변론하는 과정에서 구속 사유가 다투게 되고 그러면은 판사를 설득을 해서 석방될 수 있게 영장 기각이 될 수 있게 그 변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뭐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을 텐데, 자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출석 배경에 대해서요, 윤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고 명예 회복을 위해 출석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직접 신문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원칙적으로는 직접 신문을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네. 변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을 통해서 구속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다투고 또 변호인들이 피의자의 입장을 변론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뭐 영장 담당 판사가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에게도 몇 마디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변호인 통해서 이제 입장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그렇다면 사안은 대통령은 오늘 어떤? 근데 오늘 같은 사안은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판사에게 입장을 개진할 의사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변호인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 이번에 비상계엄의 정당성 네. 그리고 공수처가 혐의를 잡고 있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변호인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변론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거겠죠. 자, 그렇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인가 아니면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인가, 공수처와 대통령 측의 입장이 좀 상당히 치열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각각의 주장을 좀 팽재영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공수처 입장을 정리를 먼저 해드리자면 네. 공수처는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할 때 여러 가지 사유가 좀 강조가 되는데 공수처가 강조한 걸 보면은 범죄의 소명과 그리고 이 재범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좀 집중한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중요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도주 우려는 좀 낮다고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내용이 좀 적게 들어간 것 같고, 다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이 내란죄와 이어진다는 점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를 공수처가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공조본, 그러니까 경찰 특수수사본부에서 진행됐던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됐던 조사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제 수사했던 내용도 일부 받았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따라서 이 경찰과 검찰에서 있었던 이 내란 주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혐의로 이제 각 피해자들을 나누는데, 이제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내란에 동조한 사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사를 못했지만 내란 중요 종사자인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그런 군과 경찰에 관련된 인물들은 이미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수처 입장으로서는 이런 주변 중요 인물들이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좀 종합해보고 오늘 오전에 낸 입장도 다시 한번 보자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부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으로 일단 보여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서 계속해서 반발했던 것이 수사권이 없고, 그리고 관할도 서울 서부지법을 간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 쓴 것은 아무래도 많이 이례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당초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먼저 갈 것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네. 탄핵 심판 도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예. 근데 오늘 오전에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 내용을 아마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추측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이 시각 서울 서부지법의 모습이고 여기서 지금 마포대교 앞에 있는 이제 지지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예. 밀집해 있는 상황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대로를 가득 채웠다라고 해도 좀 지금 보이시는 장면이 보면은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주변으로 경찰 차벽이 서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 지금 보이시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이 서울 서부지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앞에 있는 지지자들이 보행로에 있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찬 그 호송차가 지나가면서 일부가 이 차를 막기 위해서 도로로 쏟아져 나왔고 그랬죠. 예. 그 뒤에 계속해서 도로를 점거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초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4차선 도로가 막혀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반대쪽 차선까지 조금 넘어온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저기가 이제 마포에서 이제 아현동 쪽으로 가는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그렇죠. 그쪽 예. 도로가 지금 완전히 다 막힌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 인력들도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계속해서 좀 지지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입장을 할 때 네. 조금 더 이제 시위에서 이탈을 해서 또 차량을 향해서 막 달려드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서부지법 앞에 몰려 있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은 어떤 판사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도 그랬죠. 예. 사실은 이거 어떤 찬반 여론들이 굉장히 있었고 그 당시 양쪽 지지자들이 굉장히 거리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의 어떤 조국 전 장관 일종의 조국 그랬죠. 사태 당시에서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지지자들이라든가 거리에 많이 이제 사실 나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법원 입장에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의 영향은 없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사실 영향을 받으려면은 사실 법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뭐 가부간 결론을 내야 되고 결정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결정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결정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더군다나 오늘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국민적으로. 그러면은 구속을 하든 기각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단 세 줄로 결론 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증거인멸 있음, 도주 우려 있음, 뭐 구속영장 발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특히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그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어쩌면 일종의 사법 신뢰를 위해서도 그런 측면으로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특히 공수처가 제출하는 증거 자료라든가 내지는 변호인들도 여러 가지 변론 자료들을 낼 거거든요. 자기들이 예. 유리한 증거 자료를 냈거든요. 이를 토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론 공방으로 뭐 이렇게 지지자들 데모로 좌우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봅니다.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오늘 판단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오늘은 유무죄를 따지는 것보다도 이제 구속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이 부분에 더욱더 이제 집중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제 뭐 공수처의 수사권의 없음 그리고 체포영장의 불법 부당성을 좀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 서울 서부지법 관련해서는 관할권의 문제를 삼으면서 이 부분에 있어 상당히 좀 부당함을 주장을 했습니다.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와의 조사에서도 상당히 좀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서부지법에서의 영장심사 신문에는 좀 어떻게 응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쏠리네요. 네, 사실은 근데 그 수사권 문제라든가 관할 문제, 사실 수사도 사실은 경찰이 처음으로부터 수사를 했으면은 아무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사 권한이 명기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네. 된 거고, 관할도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있었으면은 문제될 게 없었는데, 하여간 이런 논란을 뭐 공수처가 이제 단초를 제공한 것은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적부 심사를 통해서 그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각한 자체는 영장 발부가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 관할이라든가 공수처 수사 권한 문제는 어느 정도 사법부에서 한 번 좀 걸러진 사안 아닌가. 물론 이게 뭐 100% 확정될 사안은 아니고요. 오늘 또 영장 담당하는 이제 판사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은 좀 걸러진 사안인데, 근데 판사들은 판사 한 명 한 명 자체가 다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또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어느 정도 좀 정리된 사안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체포된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 측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기도 했었고요. 오늘 뭐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경우에는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역시나 그렇다면 뭐 중앙지법에다가 신청을 하는 이 부분 이런 가능성 얼마나 보시나요? 예, 가능성은 있지만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했다고 해도 본인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으니까 뭐 적부 심사는 청구할 수 있는데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들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법률가고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구속 적부 심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없다는 건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다면 체포 적부심도 사실 좀 예상과 다르게 좀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체포 적부 심사는 한 번 정도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체포 적부 심사가 자체는 뭐냐면 그 영장이 불법 영장 내지는 영장이 없는 구금인 경우에는 그 적부 심사가 인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수처가 그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이 부분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담당 판사를 통해서 그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체포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네. 이 영장 자체도 그 불법으로 판단할 여지도 없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한번 판단 받아볼 가치는 있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하게 되면은 구속적부 심사는 전 솔직히 좀 실익이 없다. 이거는 좀 청구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좀 법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요. 지금 대통령이 헌법재판 심판도 받는 상황인데 그 구속영장 뭐 발부나 어떤 기각 여부에 따라서 혹시나 뭐 발부가 된다면 그 헌법재판 거기 출석에도 영향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출석에는 전혀 영향 없고요. 네. 아마 근데 변호인들 측에서는 오늘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저런 변론을 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충분한 변론 과정을 통해서 그 변호인들과 협의를 하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출석하겠다고 여러 번 지금 그 알린 상태인데 예.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헌법재판에서 출석해서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좀 제한이 있지 않느냐. 아무래도 시설이 구금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변론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구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론 이제 변론권을 그 뭐 펼치는 데 있어서는 석방되는 것보다는 좀 제한된 측면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접 본인이 변론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헌재의 심판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영장 뭐 기각이든 발부든 이런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김한규 변호사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팽재원 기자. 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먼저 좀 짚고 나서 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예. 조금 전 1시 25분에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를 나와서 서부지법으로 이동을 해서 출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전격적인 상황들이 펼쳐졌었는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상황부터 하나씩 좀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였습니다.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영장이 청구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은 이제 아무래도 이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심사 자체가 아무래도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었는데 오늘 밤 사이에 조금 입장이 바뀌어서 아침에는 조금 더 논의를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오전 10시쯤에 윤곽근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윤 대통령을 접견을 했고 오전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부지법에 출석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 그 뒤에 상황이 좀 급박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이제 어제 밤 상황이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공수처 검사들만 법원에 가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데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좀 급박하게 됐고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 공수처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에 처음 들어간 뒤로 두문불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나흘째였는데 예. 단 한 번도 구치소 밖을 나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법원 출석을 위해서 구치소 밖을 나서게 됐고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이 구치소에서 이 서울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시 50분쯤 이제 저곳을 지나갔었는데 이 근처에 있는 지지자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차량이 순식간에 인파 속에 둘러싸이는 상황까지 긴박하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을 했고요. 네. 또 관심을 끌었던 것이 그럼 과연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 안 설 것이냐 그렇죠. 이 부분이 예. 또 관심을 끌었고 저희 취재진들도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지하주장으로 들어가서 언론의 노출은 피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별 대우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피고인, 이 피의자들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보통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언론에 노출을 꺼린 상태에서 직접 법원에 출석을 했고 오후 2시가 지난 지금 시간 이제 한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영장실질심사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 그동안 뭐 영상이나 편지 등을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뭐 입장을 좀 전달하긴 했습니다만 네. 실제 본인의 육성을 통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은 없었기 때문에 예. 과연 오늘은 그러면 출석을 하게 되면 포토라인에 서서 또 많은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취재진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입장을 좀 표명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상당히 관심을 끌었는데 이 뭐 차량이 바로 또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팽 기자의 이야기는 윤 대통령이 노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사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서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거기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외부의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 일단 재판에 좀 집중하는 그러니까 영장심사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재판부의 판단,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느냐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훨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지금 바로 이제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과중에 이제 포토라인까지 쓰게 되면 재판은 좀 더 늦게 도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오늘은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 법원에서 먼저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구속 심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이 생각과 그리고 지금까지 이 가게 되면 이제 공수처 검사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간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 따라서 이 법원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는 것보다 곧바로 법원으로 가서 이 법원의 시간을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지자들이 뭐 저희 취재 차량을 뭐 막아서는 영상도 좀 저희가 조금 전에 볼 수가 있었고요. 굉장히 좀 많은 지지자들이 어젯밤부터 서부지법 앞에서 좀 기다리면서 집회를 좀 이어져 왔었는데요. 법원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원 주변의 상황도 저희가 어제 오후부터 실시간으로 취재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좀 흥분 상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희 돼 카메라 있다. 앞을 좀 예. 막아서는 이런 일부러 이 영상도 모든 지금 언론에 대해서 좀 적대적으로 보이기도 그렇군요. 하고요. 언론에 대해서 이제 일부러 이제 본인들이 나가서 목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저희 취재진을 향해서 위협하는 행동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번 재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구속이 된다는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매우 불행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럼요. 체포와 구속은 또 의미가 다릅니다. 체포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위한 절차라면은 물론 구속도 이제 수사를 위한 절차지만 그 이후에 재판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재판이 그만큼 크게 의미가 다가오는 것이고 지금도 현재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 도로를 빠져나가서 법원에서 이 구속심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네. 일부 지지자들은 도로 위를 지금 차지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도로 위에 이제 일부 차선을 지금 들어가서 불법 집회를 하는 거죠. 불법 집회를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계속 구호를 외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예, 영상을 통해서만 봐도 굉장히 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좀 격앙된 상태이고 또 돌발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데 뭐 경찰들도 있습니다만 예. 무엇보다도 어떤 인명 피해나 이런 부분은 좀 없어야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 2시를 좀 지나서 구속신문이 시작이 됐고 오늘 신문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신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구속심사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공개되는 공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신문도 있는데 이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재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저희 취재진들도 네. 사실 취재를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비공개다 보니까 좀 한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럼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재판이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나는지는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나중에 알 수 있는 부분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사실 오늘도 이제 재판이 정확히 몇 시에 시작했는지는 취재진의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금 공수처 검사들이 들어왔고 연락도 공수처 검사들이 또 변호인들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 시작이 되는 것은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재판이 어느 진행 상황에 와 있고 어떤 문답이 오고 가고 공수처 검사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영장을 주장하는지는 재판이 끝나고 난 뒤의 상황을 취재해야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재판이 과연 그러니까 이 구속 심사가 언제 끝나는지가 좀 그렇죠. 관심이 있으실 예. 겁니다. 오후 2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녁 시간 전에 끝나는 게 많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을 해도 한 5시, 6시 늦어도 7시, 8시쯤 끝나는 다른 재판의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오늘 사건, 오늘 심사는 일반적이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또한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들 입장으로서도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장기전을 좀 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따라서 일단 예측을 해보자면 밤 늦은 시간까지 구속영장 심사가 있을 것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자신에 대한 입장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재판부가 이 부분을 좀 충분히 들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만큼 시간도 좀 더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끝나는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변호인들이 법정 밖으로 나온다면 그건 이제 신문은 일단 끝난 것으로 현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문이 끝났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보통 이 구속 심사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 끝나고 난 관례적으로 말이죠. 관례적으로는 신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문이 시작되고 24시간 아니기 때문에 내일 오후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상을 하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오후까지도 뭐 결론이 늦춰진다면 늦춰진다는 거지만 아마 오늘 자정은 넘기지 않을까라는 게 대체적인 지금 시각이고 내일 새벽 아니면 내일 오전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구속영장 전 신문은 저녁 전에 끝이 나는 상황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 신문 이후의 결과는 또 24시간 정도 이내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보통 그 과거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요.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9시간 17분. 늘 신문을 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8시간 40분이 걸리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시간 제한은 따로 없나 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하루가 그 딱 한 번밖에 구속 심사가 여러 번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딱 한 번밖에 열리지 단 않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 한 번의 시간에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 과거 작년이었죠. 작년에 있었던 구속영장 그 심사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제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구속영장 신문 심사를 이제 했던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PPT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네. 이제 재판부에게 이렇게
구속영장 필요성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전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변호인 측에서도 거의 비슷한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는 이유로 PPT로 또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준비한 자료가 많다 보면 자연스럽게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이냐는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다만 이 양측에서도 입장이 너무 길어지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중재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재판부의 입장으로서도 오늘 영장 심사를 했는데 만약에 24시간 막 내일 아침까지 이 신문을 하게 된다면 판단할 시간이 없는 거나 또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느 정도 양측에게 정해진 시간을 주면서 신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신문이 끝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기회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신문 과정은 비공개, 또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발언권을 보면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오늘은 뭐 대통령 측에서만 출석을 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6명 정도의 검사가 출석을 해서 또 구속의 필요성을 네. 또 재판부를 향해서 설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오늘은 이제 유무죄보다는 이제 구속 여부가 왜 필요한지, 왜 네.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양측에서 팽팽하게 맞설 것인데, 양측의 주장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요. 오늘 이제 영장 심사에 나서는 이 공수처 검사들의 면면을 보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차정현 부장검사가 이제 공수처 검사로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차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관저로 들어갔던 이제 그 현장에 네. 있었던 공수처 검사입니다. 당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2번의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시도는 경호처에게 막혀서 재판 이 기한 내에 처리를 하지 못했고, 이 체포영장을 연장을 시청해서 2번째 체포영장을 받은 다음 이후에나 영장을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 부분이 아마 구속심사에서도 어느 정도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심사라고 하는 거는 이 수사에 대한 협조 그리고 이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따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구속심사에서 당시 체포영장도 이렇게 어렵게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협조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게 공수처의 주장이거든요. 따라서 그 당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검사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체포와 수사 그리고 특히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사 자체는 수사권도 없을 뿐더러 내란죄가 성립되지도 않는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2가지의 전략이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공수처가 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관할을 무시하면서까지 현재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했고, 따라서 불법 영장, 불법 수사다라는 점을 지적할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주목받는 부분인데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이 정치적 행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주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충분히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것을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내란죄로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수처에서는 6명의 검사, 또 대통령 측에서는 8명의 변호인이 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공수처 6명의 검사 중에 차정현 부장검사 역할에 좀 주목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상황을 보면 검사가 6인이나 되기 때문에 예. 오늘의 어떤 심사나 이런 신문에서도 각각의 역할이 좀 따로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6명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긴 한데, 네. 일단 크게 워낙 수사량이 많습니다. 오늘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2가지긴 하지만 이 비상계엄을 전체적으로 다룬다면 많기도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 조사했던 부분도 있을 거고, 차정현 검사도 물론 조사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과정에 투입됐던 검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조사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자료에 대한 정리,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공수처 6명의 검사가 투입됐다는 것은 사실 공수처는 인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검사의 숫자가 크게 많지도 않고 부장검사도 2명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검사가 아닌데 6명의 검사가 들어왔다는 건 사실 모든 전력이 투입됐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모든 걸 걸었다. 이거니까 공수처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번 수사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거의 조직의 존폐를 걸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현직 대통령을 이제 법정에 세우고 그리고 구속 여부를 따지게 된다는 것 자체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아무래도 이번 사안에 그만큼 집중한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공수처가 사실은 이 수사 관련돼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아무래도 수사력 논란이 좀 많이 있었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출범한 지 이제 3년이 좀 이제 4년 차가 넘어가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꼬리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수처가 이번 결론에 따라서 또 다른 평가를 받는 갈림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수처는 사활을 걸고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예. 자, 윤 대통령 측 사실은 이 서부지법의 관할권이 위배가 된다라고 해서 좀 나오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좀 마음을 바꿔서 출석을 했단 말이죠. 네. 그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희가 취재한 단독 영상을 아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 많은 지지자들이 아주 격앙된 모습으로 나왔던 모습이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렇게 지지자들이 워낙 많이 있고 그리고 정문 특히 지금 또 시위대가 매우 흥분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서울 서부지법 주변에 지금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아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분위기가 보이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저 부분이 지금 서울 서부지법 인근이거든요. 네. 저기가 서울 저쪽에서 들어가는데 시위대가 서울 서부지법 쪽으로 현재 지금 들어가려고 저렇게 지금 밀고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지금 또 다시 일부 시위대가 그만큼 저기 지금 집회 현장이 매우 격앙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위대가 법원 쪽으로 다시 좀 진입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정문 앞이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문 앞으로 시위대가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경찰에서는 이를 좀 막으려는 막으려고, 예,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지금 예. 아무래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몸싸움이 좀 벌어지는 지금 많은 상황인데요. 사람들이 워낙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취재진도 저쪽에 많이 몰려 있고 그러니까요. 인근에 경찰들도 물론 많이 있고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말에 지나가는 시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주변의 상황이 지금 매우 일촉즉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화면으로 현재 보고 계시고 사실 있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웠던 모습 중에 하나가 예.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예.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인명 피해라든지 뭐 좀 뭐 부상의 위력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걱정이 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좀 진압이 되고 예, 좀 그렇습니다. 제압이 경찰이 되는.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이 정문 앞에 있는 시위대를 일부 해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밤샘 차벽이 집회를. 가로막혀져 있는 거죠. 차벽이 일단 가로 있고 1차적으로. 대신 이제 저쪽에 좀 비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좀 영상은 오전의 상황, 오전에 예, 이제 출석을 저만큼 이제 하는 길을 막을 상황입니다. 예. 정도로 지금 시위대가 매우 격앙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공수처사를 받고 난 뒤에 그러니까 관저에서 나와서 공수처사를 받고 그 뒤에 계속해서 구치소에 있다가 지금 나흘째 만에 처음으로 법원에 나온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있는 상황 자체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더욱 저런 모습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매우 저희 취재진도 워낙 저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취재진을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취재진이 접근이 좀 어렵기도 한데 지금 보이는 저 영상에서는 지금 좀 일촉즉발의 상황, 그러니까 저희가 좀 가깝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저 상황이 지금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문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으로서는 이미 저런 상황이 우려가 돼서 많은 경력을 곳곳에 배치해 놓기도 했었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곳곳에서 경찰들이 모이면서 집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이제 충돌이 있거나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
취재진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집회를 지금 나서고 있는 분들도 이 부분을 좀 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지금 서울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네. 계속해서 좀 탄핵과 수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좀 높이고 있었고 또 저희 취재진을 향해서도 상당히 좀 공격적이고 적개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아까도 만나보고 있었는데 정문 앞으로 좀 밀고 들어가려고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 인력들이 좀 막아서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인명 피해나 다치는 사람이 나지 않도록 이 부분이 좀 가장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좀 평화롭고 네. 어떤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좀 마무리가 되길 부디 좀 기대하면서 저희가 지금 현장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앞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2시에 법원을 출석할 때도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차량 차량을 앞으로 막 막아서는 달려들고. 모습이었고 네. 사실 거기가 일반 도로 위에서 갑자기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차량들이 지나가는 도로 위에 사람이 뛰어든다는 건 무척 위험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같이 이동하던 경호처 직원들이 급하게 뛰어나와서 길을 이제 정리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의 이제 취재 상황을 조금씩 들어오면은 경호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현재 주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급히 지금 병력을 투입해서 이 법원 주변의 경호를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이런 시도가 이제 어떤 뭐 피해나 이런 것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다만 이런 상황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또 우려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 집회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오늘 어제 오후부터 진행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앞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조금씩 모였다가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게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이제 임박하면서부터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한남동 관저 집회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어졌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체포가 난 뒤에는 이제 공수처와 구치소로 이제 인파가 좀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모든 그 관련된 인파가 다시 이 서울 서부지법 쪽으로 이제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곳에서 일부 흥분한 시위대가 이제 돌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개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편은 조금 전에 있었던 서울 서부지법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편은 이 시각 서울 서부지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날이 많이 춥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정문 앞은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 다치는 분이 없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좀 준비한 대담을 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재판을 맡은 판사에 대한 소식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네.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단직 판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부지법에는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크게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영장만 전담을 하는 판사를 영장 전담 판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나 이제 구속영장 같은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판과 달리 이 판단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영장 네. 전담 판사가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은 사실 법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많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를 두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그냥 오늘 당직 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이제 실제로 영장을 판단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좀 이례적이다라고 꼽히기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하나 말씀드렸던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두 그렇죠. 번째 판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이 영장 전담 판사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것을 불법하다라고 계속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영장을 발부했던 상황이 다시 한번 또 구속영장을 심사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제3자 그러니까 체포영장과 관련이 없는 당직 판사가 영장을 또 판단하는 것은 또 객관적인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화면 들어오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서부지법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서울 서부지법 입구에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현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벽이 세워져 있네요. 지금 버스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예. 수가 있으시고요. 안으로 진입만큼은 막겠다 뭐 네, 이렇게 봐야겠죠. 아직까지 진입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법원과 관련된 버스, 그러니까 경호 차량과 법원과 관련된 버스로 보이는데 경찰 차량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법원에 있는 버스가 이제 법원에도 경호대가 있습니다. 법원에도 이 보안 그렇군요. 관리대가 있기 예. 때문에 그곳을 보안 담당하는 쪽에서 이제 입구를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이 이미 한 대는 문을 막고 있고 또 다른 한 대가 이제 이동을 하는, 예. 하면서 이제 차벽을 세우는 모습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매우 일촉즉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은데요. 일단은 시위대가 좀 다 같이 모여 있고 그 시위대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예. 경찰 인력과 또 경찰 차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진입을 하는 것만큼은 막겠다라는 의지에서 또 예. 차량도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는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영장 심사의 발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뭐 도주의 우려도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또 범죄의 중대성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사는 어떤 걸 뭐 가장 많이 고려를 할까? 지금 관련 수사나 재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이제 일단 크게 다른 구속영장, 일반적인 구속영장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가장 많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꼽습니다. 근데 따라서 다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겠죠. 네. 현직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수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에서 아마 뺐다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아마 판단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체포 이후에 공수처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이 부분에서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도 어느 정도 판단이 기준에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범죄 혐의 소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자들이 많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이 다른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황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관련해서 팽재영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